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도 누르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로 흐르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통로 자체를 막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인 라라 이 필딩의 책 홀로서기 심리학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은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죠.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내 주변에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일은 술술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속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삶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지프차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턱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죠.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취약하죠.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주용 트랙 위에서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고 험한 사막에서 지프차가 끝까지 달려가듯이 말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어진 차종으로 삶을 완주해야 하는 거죠. 또 도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도로가 펼쳐질지, 즉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죠. 나라는 차종과 도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영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들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의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사냥을 하려고 덤불을 헤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가 툭 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목 뒤에서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고 어르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느낀 불안과 두려움은 당장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불이 나게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즐거움, 기쁨, 유쾌함 같은 감정도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무리를 형성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죠. 그러나 당장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한가한 감정인 겁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해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죠.
물론 현대 인류가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생존 습관은 DNA에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죠.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만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되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이죠.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에너지 같은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겁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종이 조각을 씹으면 불쾌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게 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존재로서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죠. 첫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앞서 인간과 삶을 자동차와 도로에 비유하였죠. 그 비유를 이어가자면 감정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거죠.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분노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하죠. 죄책감은 속죄하게 하고 슬픔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 울고 소리 지르고 똥을 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인 겁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아예 행동하려는 동기도 사라질 겁니다.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죠. 둘째, 감정은 타인과 소통하게 합니다. 친구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는 눈물이 고인 촉촉한 눈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 톤과 말하는 속도 역시 평소와 다릅니다. 이런 단서들은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죠. 심지어 말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평소보다 더 친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친구로부터 위안을 바라는데 친구가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말로 대꾸해도 당신은 별로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 전부터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미소는 행복을, 눈물은 불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정 표현은 언어라는 장벽 너머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차단할 경우 우리는 의사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 퍼즐 조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셋째, 감정은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살다 보면 몇 차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죠.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 판단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소명, 목적,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의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